안녕하세요. 자, 문제 해결 능력, 논리 파트의 가장 마지막 유형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로 올바르게 추론하는 것,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뭐 구분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찾는 뭐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논리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 중에 좀 약간은 결이 다르긴 하지만 마지막 유형을 다뤄볼 거예요. 바로 논리적인 오류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그런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와 함께 해당 이야기에서 어떠한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묻는 뭐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논리적 오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형식적 오류라고 하고요. 형식적 오류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명제추론의 기본 이론을 배울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역 추론이라는 걸 배우고 연역 규칙, 추론 규칙을 배웠죠? 그러한 어떠한 형식을 따를 때 우리가 올바른 추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잘못된 형식을 따르는 그런 추론을 형식적 오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알려드릴 내용은 논리의 비형식적 오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마찬가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좀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을 배우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저 역시 정확하게 어디에서 배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좀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시험에 나오는 애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를 뭐 논리의 종류를 뭐 외운다, 암기한다라는 생각으로는 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왜 오류인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스스로 납득을 하고 비슷한 사례가 나왔을 때 얘가 어떠한 오류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사례나 아니면 그 오류에 대한 설명이 그 이름 있죠. 그 오류의 이름과 뭔가 연결이 잘 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유관성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힘에 호소하는 오류예요. 말 그대로 힘, 권력이나 뭐 무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에 기대어서 주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에 호소하는 오류는 힘에 기대어서 주장할 때 발생하는 오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간단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느낌이죠.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야. 신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뭔가 논리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갈 거야 라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약간 협박하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은 힘에 호소하는 오류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바로 밑에 있는 거. 반대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건데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 이거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사례를 설명드리면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학점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거나 아니면 학점을 낮게 받으면 받던 장학금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뭐 그때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학점을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학점을 낮게 받으면 장학금을 못 받게 돼요. 근데 제가 장학금이 없으면 또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힘든 상황이다. 막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학점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 뭐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원리 원칙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음, 우리가 흔히 이게 자주 활용하는 거긴 한데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러한 주장을 제기할 때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은 자, 이제부터 좀 빠르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하다라고 해서 그 주장이 맞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많이 활용하는 상품이니까 실제로 품질도 좋고 좋을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논리적으로는 뭐 옳지만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어서 보면 자, 4번 우연의 오류는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경우. 뭐 여기에도 뭐 제가 뭐 간단한 예를 써놨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써놓은 예시를 보면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원리 원칙만 이렇게 들이미는 그런 케이스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5번.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는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사람의 주장을 뭔가 문제가 있는 다른 주장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거 설명을 드리면 어, 정경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자, 정부가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부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정경련이라는 단체가 정부가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한다, 간섭하지 말라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유사한 주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부의 역할을 부인하는 거야.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국방과 치안을 담당할 거야. 우리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네 주장이 잘못된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을 만한 다른 주장으로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호소하는 오류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논리의 내용이나, 뭐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논리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인신공격의 오류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이 주장이 어떠냐를 내용상으로 따져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의 성격을 따지는 거죠. 그 사람의 주장은 들을 필요 없어. 그 사람, 저 사람 예전에 뇌물 받은 적 있는 범죄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 자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을 따지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런 걸 이해는 하잖아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오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것도 정황적 오류도 마찬가지예요. 어, 주장하는 사람의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이런 상황 그런 걸 이제 가지고 반박을 하는 경우인데 마찬가지죠. 음, 자,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유로 뭐 군인의 인권에 대해서 아니면 뭐 군대 그 환경 개선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이제 전쟁을 막자는 얘기를 한다거나 군인들의 인권을 더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군대도 안 갔다 온 애가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군복무를 하지 않았으면 실제 군인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를 직접 체험하지 않아서 뭐 모를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복무를 한 사람이 모든 군인의 생활을 모든 군인들의 뭐 그 인권 상황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피장파장의 오류도 뭐 비슷한 겁니다. 너나 잘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너나 잘해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형태의 내용이에요. 결국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어떠한 주장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주장을 한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봤을 땐 오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인데요. 사례로 볼게요. 1번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관계가 없는 분야의 권위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유명 가수 A씨는 노래 잘하는 거나 뭐 다른 걸로 유명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의 권위자인데 이 사람이 어떠한 뭐 영양제가 실제로 효과가 뛰어나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야의 전문가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외계인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할 때 외계인이 왜 존재하는지 외계인의 존재를 뭐 어떻게 발견했다라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계인이 없다라는 걸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다. 아무도 모른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옳지 못하겠죠. 자, 3번 익숙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될 거고요. 자, 4번도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언어적 오류인데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이랑 2번은 애매어의 오류, 뭐 애매문의 오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애매성의 오류라고 이렇게 그냥 같이 묶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면 애매어의 오류는 하나의 단어가 논증에서 맥락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뭐 동음, 이의어 뭐 이런 의미겠죠. 또는 어떠한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서로 다르게 해석할 때 발생하는 오류예요. 책을 가까이 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했다. 여기서 가까이라는 말은 책을 자주 읽어야 라는 뭐 이런 의미겠지만 이거를 거리상으로 가깝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도서관 옆에 살고 있는 친구가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뭔가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애매문의 오류는 뭐 문법적인 뭐 구조상 또는 뭐 띄어쓰기 뭐 이런 차이로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오류예요. 예문을 보면 기숙사에서 철수방에 있는 여자친구의 사진을 봤어. 이 말은 철수의 방에 여자친구가 있는 그러한 사진을 봤다는 것인지 아니면 철수방에 여자친구의 사진이 있다라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이제 기숙사에 뭐 여자친구를 데려올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다면 뭐 첫 번째 해석 철수방에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규칙을 어겼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될 거고 반면에 여자친구의 사진이 있다라는 건 규칙을 어겼다고 할 수는 없겠죠. 좀 그런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예요. 얘네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이랑 4번도 되게 하나로 묶어서 같이 언급되기도 해요. 3번은 결합의 오류라고 해서 특정한 부분의 속성이 그런 것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예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랑 약간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내용을 보면 일단, 전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하는 원소들, 걔네들의 속성이 일단은 어떠하다라는 게 일단은 자명해야 돼요. 어떤 요리를 생각했을 때 그 요리에 뭐 각종 재료들이 전부 다 실제로 최고의 재료일 때, 그리고 그런 재료들로 이용해서 어떤 요리를 만들었을 때, 재료들이 전부 다 최고였다고 해서 요리도 뭐 무조건 그렇다라고 할 수 없죠. 뭐 패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비싼, 뭐 가장 유행하는, 가장 좋은 옷들을 이렇게 다 사서 입어도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그 전체가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형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부분 부분의 속성이 일단 어떠하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전체의 속성이 어떠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그대로 연결될 거라고 잘못 판단하는 그런 오류입니다.
분해의 오류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의 속성이 어떠한데 그때 부분들의 이제 속성도 그러할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장 부유한, 잘 사는 뭐 그런 나라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실제로 다 부자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석하는 걸 분해의 오류라고 합니다. 얘네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나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뭐 가정의 오류라고 나와 있는데 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한 번씩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는 뭐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순환 논리의 오류라는 이름으로 뭐 나오기도 하고요.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이걸 설명하는 뭐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는 어떤 걸 증명하려고 할때 전제가 있겠죠? 근데 그 전제 자체도 이미 참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놓는 거. 뭐 밑에 있는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A의 말은 믿을 수 있어라는 주장을 할 때 그 근거로서 A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미 A의 말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걸 맞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두 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동어 반복의 오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흑백사고의 오류는 이제 복합 질문의 오류랑 약간 이제 헷갈려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요거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흑백사고의 오류는 어떠한 상황을 흑과 백 두 가지로만 이렇게 판단할 때 발생하는 오류예요. 뭐 밑에 나와 있는 예문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어, 누구를 좋아한다가 아니면 사실은 그냥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한다거나 싫어하지 않으면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떠한 상황을 딱 두 가지 구도로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때가 흑백사고의 오류고 복합 질문의 오류랑 이제 헷갈려 하기 때문에 바로 같이 설명을 드리면 복합 질문의 오류는 하나의 질문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각기 달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 자체에서 대답을 예 또는 아니요로만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한다면 두 가지로만 대답하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면 이 부분이 이제 흑백사고랑 좀 유사한 부분이죠. 이분법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 자, 그럴 때 발생하는 오류라는 건데 뭐 예문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너 지금도 매일 놀기만 하니?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한다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하면, 말 그대로 계속 놀고 있다라는 대답이 되는 거고요. 아니요라고 얘기를 해도, 음, 아니요라고 얘기를 해도, 과거에는 매일 놀기만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기만 한다라는 사실이랑, 그 다음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놀기만 했다라는 거, 요 지금도라는 요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건데 질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너 두 번 다시 거짓말 안 하겠다고 얘기해. 빨리 대답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실제로 거짓말을 안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라고 해버리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니요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을 할 거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뭔가 이상한 답변이 되죠. 약간 유도신문 할 때 또는 어떤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뭐 이런 잘못된 복합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이런 부분은 뭐 그런 부분에서 같이 많이 나오는 예시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 그러니까 어떠한 주장이 미끄러운 비탈길을 따라서 계속 굴러내려가서 눈덩이가 막 커지듯이 나중에는 뭔가 극단적인 좀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익명으로 글을 쓰지 못하게 한다. 뭐 익명 게시판을 뭔가 금지한다라고 하는 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중에는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억압하겠지. 계속 이런 식으로 억압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국가가 모든 걸 다 통제하게 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과대포장하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한 형태고요. 약간 비슷하게도 의도 확대, 해석의 오류, 뭐 이것도 약간 유사한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좀 과대 포장한다라는 뭐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문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것도 보겠습니다. 원천 봉쇄의 오류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과 반대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건데, 자,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면 뭐 아래에 나와 있는 예문이 더 익숙하신가요? 북한 사람들이 오랜 뭐 흉년으로 흉년을 거쳐서 지금 많이 굶주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인도적 차원에서 뭔가 쌀을 보내자, 옥수수를 보내자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북한 사람을 돕자고 얘기하는 건 결국엔 전부 다 뭐 친북이야, 종북이야, 뭐 빨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온천 봉쇄에 오류고 뭐 일본 제품을 사용하면 내국노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비형식적 오류를 특히 자주 활용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설명을 이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설명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A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고 있고 모두들 이번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자,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근데 B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고작 1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4번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맥상 여러분들이 이 내용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A가 1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수행을 다들 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B가 1개월짜리 프로젝트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예제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나의 삼촌은 아이들한테 절제해라 라고 훈계를 했지만 자기 자신 역시 절제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뭐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도 뭐 납득하기 어렵죠? 근데 어쨌든 삼촌이 그런 상황이어도 논리적으로 자기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내용상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관없지만 어, 너나 잘하고 그렇게 얘기해 라는 식의 대응은 피장파장의 오류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그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 사람에 대한 오류라고 하시면 되는데 뭐 관련된 걸 보면 돼요. 자, 1번, 새 총장의 취임을 반대한대요. 이유는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취임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취임을 하고 나서 뭐 어떤 걸 하겠다라는 이런 공약 같은 것들을 보고서 뭐 따지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다, 졸업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라면 그냥 그 사람이 처한 그런 상황만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니까 1번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2번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고 3번은 자, 요거는 흑백 논리죠. 좋아하지 않는다랑 싫어한다 뭐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딱 두 개로만 나누는 거. 좋아한다랑 싫어한다로 딱 두 가지로만 나눠서 보는 거. 자, 4번은 순환 논리의 오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내용 봅시다. 제가 이 사람을 먼저 때린 이유 좀 들어주세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냈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요것도 3번이겠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누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냐라는 게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쟤도 나쁜 놈이에요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나 쟤나 둘 다 쟤도 똑같은 놈이에요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쟤나 나나 피장파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이 논리적인 오류를 찾는 문제는 사례와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사례를 보고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선지에 나와 있는 애들 중에 어떤 애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랑 선지에 나와 있는 애들도 반대로 이 선지에 나와 있는 애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 정의를 내리진 못해도 사례를 봤을 때 이게 그거에 해당하는 사례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논리 개념 활용해서 푸는 문제 중에 가장 마지막 논리적 오류 그리고 그 안에서 비형식적 오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얘네는 사실은 모듈형으로 출제될 때 보통 출제가 되는 편이고 이론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구나, 출제되기도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만약에 모듈형으로 된 시험을 보거나 이론적 개념을 좀 봐야겠다라고 할 때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 정도 좀 보고 갔으면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서 논리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게 마지막이었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논리 유형들은 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논리적인 판단이냐, 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어, 논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냐라는 걸 이렇게 구분하는 뭐 그런 내용이 좀 주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사례와 함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은 거야 또는 옳지 않은 거야 라는 것들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논리 유형의 문제는 여기까지 다뤄보는 걸로 하고 조금 더 복잡한 유형의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이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